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개식용 종식법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서 중요 법안이라고 해놓고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며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논의 시작 조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두 번째,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세 번째는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입니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저는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정부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성의껏 준비해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으로 민간 어린이집 2만여 곳이 12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기요금은 감면받았지만 부담이 더 큰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균형이 해소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당 산업위원들과 특히 김한정 간사님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 여당은 예산안을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 대통령 심기 경우에만 허송세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정부 여당이 있음을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7년 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개월 연속 증가해 총액이 1,09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말과 딴판입니다. 11월 주택담보대출은 총 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중 정부 정책자금만 4조 6천억 원입니다. 은행이 아닌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전 정부 탓이냐, 가계부채 위기 시 외환위기 몇십 배 이기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이 역시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정부는 정책 자금이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민에게 빚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것도 무책임하지만 이러한 정책 자금이 고소득자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특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증가가 고금리와 겹치면서 국민 생활은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4% 증가했는데 이자 비용이 의류, 신발 지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이자를 내고 나면 옷 살 돈도 없는 것입니다. 서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규모는 올 9월 말 기준으로 35조 6,682억 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5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보험료를 내지 못해
강제로 해약당한 금액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데 이자 부담은 늘고 쓸 돈은 없으니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었던 보험까지 해약하면서 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 말로만 가계대출 관리 외치면서 한가하게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한계에 다다른 서민의 삶, 고금리와 고물가로 옷 하나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국민생활 부담을 더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이 실종된 정부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순직한 해병대원 검시에 참여한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군 검찰단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해당 군 검사는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게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내용이고 최종 출처는 VIP라고 들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직을 걸고 사건에 임하고 있다 하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 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 행위입니다. 군 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길을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순직한 해병의 명예와 그분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권력도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